날씨가 정말 좋고 공기도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손님이 없어요. 가장 중요한 건 오늘 완전히 놀았어요. 이렇게 날씨 좋은 날에는 어디 좀 떠나고 싶죠? 그쵸? 저도 이번에 어디 놀러 갔다 왔는데 좋더라고요. 또 다시 가보고 싶더라고요. 너무 좀 스케줄이 빡빡하게 잡혀 있어서 그런지 이제 거기 말고 근데 다른 데로 또 놀러 가고 싶더라고요. 사실 한번 놀러 다니는 거는 끝이 없는 것 같아요. 한번 생각 그렇게 해서 한번 콧구멍에 누가 마음에 들었다 콧구멍에 바람 좀 넣어서 콧구멍에 바람 좀 넣어서 힐링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두는 것도 사실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지금도 생각합니다. 일은 하되 일은 해요. 일은 하지만 너무 무리해서 일을 하시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젊었을 때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체력이 있기 때문에 젊어서 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나이 먹어서까지 똑같은 상황에서 그렇게 힘든 상황을 만든다는 얘기는 조금 젊었을 때 많이 그 사람이 열심히 하지 않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열심히 했을 때 이게 평생을 사실은 먹고 사는데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근데 그 과정을 너무 등한시했었기 때문에 우리가 좀 힘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이 먹어서도. 그래서 그런 부분을 나이 먹어서는 어느 정도 이제 레벨이 됐을 때는 어때요? 놀러 다녀야죠. 그렇죠? 언제까지 계속 살롱에서만 일하면서 우리가 살 수 있겠어요? 그거는 한계가 있어요. 너무 안에서만 있는 거는 조금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되면 손님들도 좀 오시고 단골 손님도 기존에 오시고 그리고 매출도 어느 정도 나와서 놀러 다닐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들 꼭 저하고 돈 많이 버셔서요. 저 놀러 다니자고요. 저는 사실 큰 꿈은 없어요. 뭐냐면 그 돈을 되게 많이 벌고 뭐 지금 버는 것만 해도 사실 충분해요. 이거보다 더 이상 됐지 뭐 더 이상 뭘 바래요. 그쵸? 뭐 자식들 잘 크고 있지. 지금 생활하는데 그렇게 큰 불편함 없지.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프로젝트나 이런 걸 열심히 하고 있지. 뭐 이 정도면 다 되잖아요. 더 이상 다 사실은 모든 게 다 욕심이거든요. 욕심에서 생기는 문제이기 때문에 주위에서 있는 사람들은 이제 잘 될 수 있게끔 이제 프로젝트가 만들어주고 따라올 수 있게끔 끌어주고 이렇게 하는 게 사실은 제가 하는 주 목적인 것 같아요. 그런 걸 통해서 옆에 사람들이 주위에서 잘 하고 또 그 사람들이 잘 됐으니까 어떻게 돼요? 놀러 가야죠. 그쵸? 우리도 이제 해외여행도 같이도 한번 가보고 클래스 모아서 우리 한번 갑시다. 그래도 같이 놀러도 가고 그쵸? 뭐 워크숍 같은 거 뭐 제주도나 뭐 아니면 뭐 동남아 이런 데 요즘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쵸? 100만 원도 안 들잖아요. 혼자 갔다 오는데. 그런데 워크숍으로 우리 갔다 와서 그냥 놀다가 오는 거야, 그냥. 뭔 워크숍이야. 세미나는 뭔 세미나야. 그냥 놀다가 오는 거지. 그쵸? 말은 세미나이지만. 뭐 그런 분위기 사실 만드는 게 목적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지 또 열심히 또 할 수 있어요. 힐링되고 그래서.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또 해야 되고요.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와주셔서 뭔가를 배우기 위해서, 또 오늘 여기 선생님한테 참 좋은 소리 들었어요. 왜냐면 지금까지 이렇게 이제 클래스가 이제 더 끝났잖아요. 근데 요즘 단골 손님이 굉장히 많이 늘었대요. 그리고 코드 잘한다는 소리 되게 많이 들었대요.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정말 좋은 소식입니다. 정말 좋은 소식이고요. 근데 그 끈을 놓치시면 안 돼요. 내 것까지 다 만드셔야 돼요. 끝까지 다 만드셔야지만 얻을 수 있어요. 지금 하다가 멈춰버리면 다시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요. 자, 오늘 94탄 자금용실 성공하기 프로젝트. 오늘은요, 지식과 지혜에 대해서 오늘 강연을 하겠습니다. 자, 지식과 지혜. 어떻게 보면은 똑같을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다를 것 같기도 하고, 혹시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지식과 지혜. 우리 마흔이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지식이 뭐고, 지혜는 과연 뭘까? 지식은요, 우리가 공부 잘하죠. 학습된 효과예요. 학습된 효과. 자, 제가 누누이 사람들한테 많이 얘기를 합니다. 뭘 얘기를 해요?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미용실이 잘 되기 위해서, 내가 경영을 할 때 경영이 잘 되기 위해서 꼭 미용실이 아니어도 돼요. 다른 걸 하더라도 내가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기능인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기술이죠. 기술이 밑바탕이 돼야지만 고객이 올 수 있어요. 그쵸?
근데 기술만 좋다고 해서 손님이 오나요? 아니죠. 뭐예요? 인성도 따라야 된다는 거죠. 인성도 같이 가져야지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있어요. 마인드. 우리는 마인드 컨트롤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기 생각을 자꾸 내가 움직이셔야 돼요. 그거를 끊임없이 내가 주입을 해서 그거를 인정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거를 하셔야 돼요. 자, 기술은요, 지식이에요. 마인드는요, 지혜입니다. 저희 집 가훈이 뭔지 아세요? 저희 집 가훈은요, 똑똑한 것보다 현명한 게 낫다라는 거를 저희 집 가훈이에요. 전 똑똑한 거 되게 싫어해요. 공부 잘하는 거? 너 공부 잘했어? 그래서 어떡하라고? 공부 잘하는 건 필요가 없습니다. 지혜가 좋아야죠. 현명해야죠. 현명한 사람이 1등 공신인 거죠. 그래서 그거를 많이 가르쳐요, 저희는. 저희 집 1순위가 저희는 지혜입니다. 현명하게 사는 거예요. 현명하게 사는 게 사람이 나중에 사회생활 하는 사람들도 훨씬 더 잘해요. 공부 잘했던 사람들은 나중에 사회성도 떨어진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지식을 구하는 것보다는 인성을 키우는 걸 저는 사실 제일 1순위로 목표를 가지고 제가 진행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답이 나왔죠.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지식과 지혜는 뭘까요? 제가 답 알려드렸잖아요. 지식과 지혜는 뭘까요? 뭐예요? 더 모르겠어요. 참 어렵죠. 그쵸? 사실 저희가 이제 이렇게 글을 쓰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사실은 많이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과연 이런 내용이 어떤 내용일까? 자, 기술은 아까도 말씀드린 지식은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지식은 내가 태어나부터 머리 커트 잘해요? 아니죠? 아니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내가 막 글씨 읽고 막 원하는 거 다 할 수 있어요? 아니죠.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주어지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후천적인 지식이에요. 후천적인 생각인 거죠. 후천적으로 탄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후천적으로 해서 내가 학습된 효과를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연구 개발하는 게 바로 지식이에요. 책을 읽든지 아니면 내가 미용이라 그러면 미용에 관련된 걸 이용을 해서 뭐예요? 내가 숙달을 해서 반복해서 내가 최고의 고지까지 올라가는 거. 그게 바로 지식이라는 거죠. 이 지식을 등하시하면 우리는 절대 되질 않아요. 그러면 제일 처음에 우리가 맨 먼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바로 지식을 우리는 찾으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도 미용실에서 가장 많이 힘들어하는 거는 바로 지식이 부족해서 그런 거죠. 아닌가요? 지식이 부족해서 그래요. 항상 뭔가가 부족해. 내가 뭔가 하려면은요, 뭔가 부족해서 뭔가 이걸 끌어내리고 싶은데 내가 이걸 방법을 몰라. 그래서 우리는 누굴 찾아요? 스승을 찾는 거죠. 스승을 찾아서 그 스승님한테 뭔가를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한 거죠. 그렇죠? 계속 우리는 가장 처음에 태어날 때부터 스승은 누구예요? 부모님이죠. 그렇죠? 좋은 부모 밑에 좋은 자식 태어나고 좋은 스승 밑에 좋은 제자 태어납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요. 팥 심은 데 팥 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회생활 하면서 있어서 똑같이 어떤 부모를 만나냐에 따라서 어떤 자식이 태어나느냐 우리 경험해 보셔서 아시죠? 그렇죠? 자식들 키워봐서 아시죠? 그래서 어떤 상황에 맞춰서 우리가 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탄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기술도 제가 볼 때는요 똑같은 것 같아요. 기술도 좋은 기술을 내가 타고 나서 내가 끝까지 연구를 해서 내가 어느 정도 정점까지 올려놔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거를 올려놓기 전에는 우리가 포기해버려요. 지식을 쌓고 내가 어느 정도 정점까지 올려놔야 되는데 이거를 이용해서 내가 끝까지 어느 정도까지 만들어 놓고 나서 했을 경우는 내가 그 다음에 하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없는데 이걸 하다가 보니까 중대에 너무 많이 포기를 해요. 포기하는 사람은 그런 지식을 얻을 수가 별로 없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어때요? 학교 다닐 때 저는 사실 공부는 포기했었어요. 왜 포기했을까요? 너무 다양한 루트를 공부를 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이게 저하고는 맞지 않았던 거죠. 근데 지금 이 한 분야, 이 미용만 하다 보니까 이건 너무 좋아요. 왜? 여러 가지 루트를 배우는 게 아니고 한 분야만 배우다 보니까 이거는 내 길이야. 너무 행복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도 제가 다른 거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도 제가 한 분야만 파고드는 거에 독점적으로 한 분야만 타고들어요. 저는요 사실 파마도 못하고요 염색도 잘 못해요. 그렇다고 해서 커트를 잘한다고 커트도 잘 못해요. 스타일을 잘 예쁘게 잘 포장하고 이런 거 잘 못해. 하지만
원리를 탐구하는 분석력은 다른 분보다 내가 조금 더 낫다고 할 수도 있어요. 분석할 수 있는요. 어쩌면 저는 베이직을 많이 배웠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베이직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만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거는 제가 얼마든지 제가 터득을 할 수 있어요. 또한 그걸 연구하고 탐구하는 걸 저는 또 좋아해요. 그리고 그런 걸 연구하고 탐구한 걸 또한 뭐예요? 문서로 남기죠. 바로 이게 바로 뭐예요? 지식입니다. 지식은요, 내가 사람들한테도 많은 얘기를 해요. 좋은 지식은 뭐냐면 내가 남한테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됐을 때 이건 내 지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남한테 설명할 수 있나요? 있어요? 과연 이제 미용을 시작을 했어요. 미용을 시작했는데 여러분들이 남한테 지식을 설명할 수 있나요? 지금 가지고 있는 거에서 과연 몇 프로 정도, 얼마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겠냐 이거죠. 말로는 할 수 있겠죠. 그렇지? 근데 그거를 얼마나 또 디테일하게 더 섬세하게 또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얘기죠. 섬세함에 또 섬세함까지 여러분들이 파고드셔야 되는 거죠. 정말 장인의 길이 갈 수 있게끔 그런 능력이 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파고드셨을 때 이거는 정말 내 지식이 된 거죠. 내 거를 만들어내는 거죠. 내 거를 만들었을 때 이거는 최고의 지식이 되는 겁니다. 남이 모방을 못하고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롱런합니다. 롱런하는 사람이 돼야죠. 그냥 단순하게 뭐 스타일만 포장해서 모양을 예쁘게 하는 건 좋습니다. 너무 멋져요. 정말 잘해요. 박수 쳐줄만 해요. 하지만 롱런을 하질 못해요. 왜냐하면 그 시대에 그 스타일이 유행이 지나면 다음에 또 새로운 걸 만들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하지만 작은 내가 설명할 수 있고 내가 문서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모든 지식을 차곡차곡 쌓았던 사람들은요. 뭐예요? 처음에는 유행을 타진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뭐예요? 훨씬 더 많은 명예와 금전적으로 보상을 받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거를 터득을 해서 그거를 점점 쌓아 올라갈 수 있는 지식, 남한테 설명할 수 있는 지식, 또한 이거를 문서로 만들 수 있는 지식, 이거가 뭐예요? 우리가 가야 될 길이에요. 이게 바로 뭐죠? 쟁이죠. 그쵸? 쟁이죠. 사업가 기질이 있는 사람보다는요, 쟁이의 기질이 있는 사람이 갈 수 있는 길인 거죠. 이렇게 했을 때 뭐예요? 최소한 미용실을 운영하면서 작은 미용실 연봉 1억 벌기는 가능한 거죠. 이런 능력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 동네에서 최고 비싼 미용실을 만들면 되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대한민국에서 최고 나오는 미용실을 만들 수도 있겠죠. 그렇죠? 해외에서 더 유명하면 더 좋겠고, 전 세계에서 더 제일 머리 잘하는 사람으로 소문이 나면 더 좋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또 열심히 또 노력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최대한 발휘를 해서 뭔가를 얻을 수 있게끔 항상 문서 정리하는 거를 습관화하세요. 아셨죠? 제가 요즘에 맨날 이제 우리 이응진 원장님한테 제가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오늘 만약에 강연을 했어요. 그러면 이거를 그 다음날 밴드나 카페나 이런 거에 무조건 올리라고. A4용지 한 장 정도로 올리셔야 돼요. 사실 그거 여러분들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각자요. 다 하셔야 돼요. 왜? 그래야지 사실 정리가 되거든요. 맨날 와서 보는 거 사실 의미 별로 없어요.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낫지만 내가 한번 정리하는 것과 안 하는 거는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저도 보세요. 지금 이렇게 제가 강의하는 거 그 다음날 바로 다 올라가죠? 글 써서 다 올라갑니다. 네, 저도 공부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식인 거고, 지식은 뭐예요? 바로 기록이 남아야 돼요. 기록이 남았을 때 그건 내 거가 되는 거죠. 내 거를 만드십시오. 아셨죠? 자, 이러한 모든 것이 바로 지식입니다. 지식을 얻고 나서 사람이 어때요? 이 지식을 잘 활용해서 내가 뭔가를 또 얻어야 되겠죠. 그렇죠? 내가 아무리 지식만 가지고 있으면 뭐 할 거예요? 자, 공부 잘했던 사람이 나중에 끝까지 사회성이 좋아서 잘 되는 사람이 있나요? 요즘 손님들이 가끔씩 그런 얘기를 해요. 뭐냐면, 쟤들은, 우리 아들은 공부 정말 잘해서 학교 다닐 때 정말 공부 잘했는데, 근데, 회사를 좋은 데는 못 갔어. 회사를 들어갔는데, 버티지를 못해.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요, 회사에서 면접을 보는데 엄마가 대신 따라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쵸? 그리고 결근하는데, 몸이 아픈데, 직장 상사한테 엄마가 전화를 해. 엄마가 전화해가지고 저희 딸이 요즘에 오늘 아파서 이게 말이 되냐고요. 공부는 잘했어. 근데 뭘까요, 이거는?
바로 지혜력이 없는 거죠. 지혜가 없는 거죠. 현명함이 없는 거죠. 그쵸? 공부만 아무리 잘했으면 뭐 할 거예요? 기술만 아무리 뛰어났으면 뭐 할 거냐죠. 사회를 활동할 수 있는 그 환경을 우리는 못 만들고 있다는 거죠. 자, 지혜는요, 제가 볼 때는, 선천적인 거를 약간 타고나는 게 있어요. 지혜는. 자, 지식은요, 후천적으로 그냥 타고날 수 있어요. 하지만, 지혜는요, 선천적으로 우리가 부모님한테 약간 타고나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잘 보면, 부모의 성향대로 자식들이 잘 가지 않나요? 성격이 좀 비슷하지 않나요? 잘 모르겠어요. 우리 애들이 아직 다 안 커가지고. 우리 왕언니는 애들이 다 크셨죠. 그런 경험이 있나요? 비슷한가요? 비슷하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약간은 선천적인 성향이 좀 있을 수도 있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선천적인 지식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사회를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 한번 우리는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마인드. 정말 마인드. 아까처럼 얘기해서 회사에 있는데 부모가 이렇게 전화했는 애들이 참을성이 과연 있을까요? 지구력이 있을까요? 뭔가를 해보겠다는 능력이 있을까요? 부모가 다 해주었는데 나중에 이거를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겠어요? 그쵸? 그런 능력이 분명히 없을 거란 얘기죠. 자, 선천적으로 타고난 능력, 바로 이거인 것 같아요. 부모가 자생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뭐예요? 잘 안 해주는 거죠. 자식들한테 최대한 잘 안 해주는 거죠. 그랬을 때 혼자 자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죠. 우리는 가끔씩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뭐냐면 부모를 일찍 여의고 나서 혼자서 모든 거를 하려고 하는 애들이 빨리 철든다는 얘기를 해요. 그런 애들이 정말 빨리 철이 들어요. 자기가 그래서 혼자 스스로 버텨서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능력을 자꾸 만들어요. 근데 어느 정도 중상층 이상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식들이 어떻게 해요? 잘 부모가 모든 걸 다 해줘요. 학교 다닐 때부터 모든 걸 다 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애들이 혼자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아마 그런 애들이 나중에 사회성에 나왔을 때 얼마나 많은 문제점이 발생이 됐을까. 그쵸? 지혜인 거죠. 현명함인 거죠. 이런 부분이 그 사람들한테는 많이 부족한 성향이 될 수밖에 없어요. 공부는 잘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현명함이 부족하다 보니까 사회성이 떨어지는 거죠. 뭔가를 얻는 거가 사실 많이 부족합니다. 지구력, 특히 미용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우리는 기능인이에요. 기능인은 지구력이 부족하면 안 돼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자, 내가 하나를 배우기 위해서 요 정도까지 어느 정도까지 끌어왔어요. 근데 요 상태에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 돼. 조금만 더 올라가면 되고 조금만 더 올라가면 돼. 근데 누가 뭐예요? 중간에 포기해버려요. 바로 이게 뭐예요? 지구력이 부족한 거죠. 그거는 내 마인드 컨트롤을 잘 하지 못하는 성향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 스스로가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걸 자꾸 이겨내지를 못해요. 바로 뭐예요? 생각인 것 같아요. 생각. 머릿속에서 나는 생각. 실천하는 생각.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마음에서 우러나는 생각,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많은 생각. 이런 모든 거를 잘 활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걸 잘 했던 사람들이 뭐예요? 좋은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선천적으로 태어나는 지혜도 있지만 후천적으로 태어나는 지혜도 있어요. 경험에 의한 지혜. 우리는 사람들은 지혜롭다는 말을 참 많이 해요. 그쵸? 근데 지혜롭다는 말이 젊은 사람들한테 지혜롭다는 소리를 많이 할까요? 아니면 연륜이 있는 사람한테 더 많이 할까요? 연륜이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그런 소리를 들어요. 그럼 뭘까요? 후천적인 거죠. 자,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끔씩 이제 뭐 물어보죠. 그렇죠?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이래서 이렇게 가십시오. 라고. 그러면 그건 지식보다는 지혜가 더 높겠죠? 그렇죠? 맹목적으로 공부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시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빠른 길을 갈 수 있겠습니다. 라고 제가 조언을 해주는 거죠. 왜? 저도 그걸 경험해봤기 때문에. 이렇게 가면 분명히 어려울 거라는 걸 저는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경험에 의한 지혜인 거죠. 경험이 많다 보니까. 살아오면서 생긴, 연륜이 생긴 지혜. 많이 중요한 거죠. 자, 여러분들은요, 지금 많이 힘들 거예요.
그쵸? 많이 힘들어요. 내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 이것도 쫓아야 되고 저것도 쫓아야 되고 저는 막 닥달해서 이것도 하세요 저것도 하세요 이것도 하셔야 됩니다. 사실 그런 많은 거를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은 너무 힘들고 벅차고 힘들 수 있어요. 근데 그 힘든 시간을 많이 필요할까요? 과연? 사실 그렇지 않아요. 많은 시간을 요하지 않아요. 내가 어느 정도까지 정점까지 딱 끌어오는 시간까지 사실 불과 제가 이렇게 따져보니까요. 많아야 5년이고요. 많아야 5년이에요. 짧으면 2, 3년이면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죠. 조금 더 노력하는 사람들은 2, 3년이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평생을 미용을 만약에 20년을 한다. 2년이 작은 시간인가요? 긴 시간인가요? 5년이, 20년 중에서 5년이 짧은 시간이에요? 긴 시간이에요? 짧은 시간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도 못한다는 얘기죠. 그것도 우리는 노력을 안 한다는 얘기죠. 그런 시간을 내가 조금이라도 더 투자를 해서 이 시간만큼은 내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 클래스를 막 올리는 단계적으로 계속 올릴 수 있는 그 능력을 여러분들이 말을 하셨어야 하는데 그런 걸 우리 잘 못하다 보니까 자꾸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자, 우리는요, 사실 미용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여기 오신 분들은요, 거의 대부분이 돈을 벌기 위해서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봉사하려고 오셨나요? 봉사하려고 오신 분들은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해요. 돈을 벌려고 목적으로 오신 분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돈을 벌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젊었을 때 처음에 시작할 때는 노력을 하셔야 돼요.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이 지식을 얻기 위해서 내가 게으르면은요, 나중에 내가 원하는 걸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2년이고 5년이고 우리 초급 디자인 할 때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그쵸? 초급 디자인은 진짜 열심히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초급 디자인 할 때는 기술이 엄청나게 늘어요. 근데 한 2, 3년 정도 디자인하니까 시작이 정도 되니까 이게 정체기가 오죠? 그때부터 막 나태해지기 시작해요. 그런 단계를 우리는 극복하고 이겨내야 돼요. 슬기롭게 이해를 해야 돼요. 현명하게 이겨내셔야 된다는 거죠. 짧은 시간 많은 거를 얻으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지칠 수도 있어요. 그거를 내가 얼마만큼 내 마인드 컨트롤로 해서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잘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시다 보면은 좋은 결과가 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우리 집 가훈이 똑똑함보다는 현명한 게 낫다라는 말을 많이 쓰는 게 뭐냐면, 지금도 애들이 우리 애들이 책 보고 공부 잘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죠. 나중에 사회 났을 때 이게 정말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미용실도 똑같아요. 미용실도 기술만 좋다고 해서 무조건 잘 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려움이 있었을 때 내가 극복할 수 있는 능력, 그쵸?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 거기에 기술적인 능력이 있었으면 더 좋다는 얘기죠. 그거를 내가 만들어 놓고 나서 점점점 내가 경험에 의해서 쌓고, 고객을 많이 받다 보면은 어때요? 경험을 많이 쌓다 보니까 뭐가 문제점이 생기는지 내가 간파할 수 있죠.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설명해 줄 수 있어요? 딱 한 틀에 있으면 하나 틀만 딱 가르쳐 주는 게 아니잖아요. 이 한 틀을 딱 잡아놨으면 여러 가지의 루트의 방법이 있으니까 요거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하십시오 라고 제가 설명을 해드리잖아요. 바로 이게 뭐예요? 지혜인 거죠. 하나만 딱 가지고 가서 그런 게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지금도 얘기하고요, 미래도 저는 얘기할 거예요. 뭐냐면, 미용실이 잘 되고 여러분들이 돈을 방법은요, 가장 중요한 거는 기술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고요, 나의 인성을 키우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가 다 됐을 때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얻을 수 있어요.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갖지 못했을 경우 힘든 나날을 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여러분들 꼭 열심히 하셔가지고요, 내가 원하는 얻을 수 있는 거를 꼭 만드셔가지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놀러 가자고요. 아셨죠? 잘 사셔서 제발 좀 많은 거를 투자를 하셔서 놀러 가시고요. 또한 여러분들이 돈을 벌다 보면 미용실에서만 돈을 벌 루트가 생기지 않아요. 오늘 손님한테도 오늘 아까 손님 오셨을 때도 그런 얘기 했어요. 뭐냐면 정육점을 해서 굉장히 성공하신 분이에요. 직원이 한 16분 정도 되세요. 근데 이 사장님은 지금은요,
지금 5층짜리 빌딩을 갖고 계세요. 거기에 그냥 일반 뭐 식당에 뭐 고기를 납품하시는 게 아니고요. 뭐 학교 아니면 무슨 그 급식 센터 뭐 이런 데 고기를 납품하세요. 직원이 한 15분 정도 되시니까. 거기 바로 옆에다 또 식당도 하나 오픈하셨어요. 고기 아주 잘 팔려요. 매출이 아주 높아요. 식당도 매출이 아주, 고기, 진 좋은 고기를 거기다 막 주니까. 그러니까 내가 오늘 그냥 물어봤어요. 사장님, 옛날에 사장님 참 힘드셨죠? 그랬더니 얘기를 안 하세요. 근데 사장님 힘드셨던 상황 다 이겨내시고 버티시고 나서 어느 정도 이제 되시니까 돈 버는 루트가 자꾸 보이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이제 보인대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사장님은 힘든 경험이 있었지만 말씀을 안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그걸 다 이겨내시고 나서 어느 정도 정점에 오르시니까 돈을 벌 수 있는 루트가 눈에 자꾸 다 보이는 거예요. 저도 지금 어때요? 저도 지금 어느 정도 되다 보니까 돈을 벌 수 있는 루트가 눈에 자꾸 보여. 그래서 여러분들 자꾸 제가 시키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그걸 여러 가지 루트를 여러분들이 다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지식을 쌓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지식이 1순위예요. 지식이 1순위 쌓았고요. 그리고 나서 뭐예요? 선천적인 마인드, 후천적인 마인드. 다 끄집어내서요. 경험에서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인성을 여러분들이 마인드 컨트롤해서 인성을 키우셔서 내가 버틸 수 있는 능력, 같이 끝까지 갈 수 있는 지구력을 여러분들이 키우셔가지고요. 꼭 잘 되는 그런 미용실을 운영하셨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허허허 웃지요 할 수 있을 정도로 능력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네, 감사합니다.